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아까 타방송국에서 네. 이거를 보고 네.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뭐 뉴스 요즘은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뭐가요? 그 조회수가 유튜브. 안 줄었어. 요새 선거 전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갈 거다 이랬고. 왜냐면 선거 때 실망 지수로 인해서 좀 빠진 거고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점점 더 진보 유튜버들이 이제 내용이 좀 갈릴 거예요. 진짜 내용이 있는 방송과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만 상업성으로 바뀌어요. 진보 유튜버들도. 그래서 상업성과 그렇지 않은 것에 옥석이 구분될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참 이 방송국 있는 분들 문제는 내가 그 원룸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게. 근데 그 생리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리고 MBC 가면 저 골방에다 처박아 놓고 잘 벌어먹는다 돈을. 내가 그랬죠. 돈 많이 뭐. 그래요? 내가 한번 이거 아이디 해킹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돈 많이 버니까 돈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 통장 공개하기 전에 좀. 네? 아이고 그 정도. 세상에 뭐 1배만 있는 줄 아세요? 할배도 있어요. 네? 아니 뭐 1배 할배. 저야 많이 드리고 싶죠. 제 돈 같으면 제가 팍팍 드리죠. 그런 공적 마인드가 없으니까 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돈은 좀 아껴야죠. 윤석열입니까? 지돈 아니라고 막 쓰게? 그래서 안 드리고 있잖아요. 뭘 자꾸. 자, 아까 아이고 달다 말지 왜? 네? 설탕을 뺐나 봐. 근데 뭐 먹지 뭐. 아까요 뭐요? 좀 산만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생각했다 잊어버려. 아까 본방에서. 네, 아까 본방에서요. 자, 민간인 데리고 간 거. 아니, 그거는 뭐, 그건 아까 다 하신 것 같고. 충분히. 그리고 저는 진짜 진심이 카운터 파트너 이현주 의원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하루하루가 요즘 행복해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국민들은 불행한데 이현주 의원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싸우는 거 봤죠? 저하고. 저한테 막 욕해요. 내가 왜 그랬냐면 야 이러다가 2024년 너네 망했다 그러니까 아이씨 알고 있다고. 총선에 목을 하여튼 뭐 야당은 좋아하시건 말건 국민들은 정말 왜냐하면 이게 고통스러워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국민들은 정책이 잘못되고 실정이 이어지면 괴로운 게 국민들이니까 국민들은 정말 잘하길 바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찍었건 안 찍었건.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찍은 사람들 많이 돌아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당이요. 여당 그 이준석 대표와 그 상황은 뭐 이걸 오늘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야당분 모시고 정 의원님한테 근데 아까 전망에 이제 그 윤핵관들이 중징계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를. 이게 초기 전망 중에 지배적인 전망이었는데 요새 좀 이렇게 뒤쪽으로 하면 중징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뇌피셜로 얘기할 때 뇌피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보인데 중징계가 쉽게 되겠습니까? 중징계 쪽으로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더 화가 났대요. 왜요? 당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이준석을 쳐내게 되면 당이 위기에 처한다. 근데 이제 쳐내는 사람들의 그들의 생존 서바이벌 이론은 간단하거든요. 항상. 문제가 되는 세력을 신속하게 발본색원하는 전투 전략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군발이들은 전투하듯이 정치를 했고요. 검찰 출신은 그 죄인들 잡듯이 하는데 죄가 있다고 믿는 것을 전체적인 정치적 사유로 적당히 넘어가자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준석을 쳐내고자 하는 그 법조, 검찰 출신 세력들은 더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치지 왜 지지부지 끌었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전망 중징계할 것 같다면서요. 아니
대표 그리고 예. 지금 그게 첫 번째고 예. 그거 하나 때는 두 번째 지금 쳐내지 않으면 영원히 못 쳐낸다. 그래서 결국은 중륜계로 무리를 해서라도 글로 갈 것이다. 본인들은 결국은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간다. 저는 그게 이건 제 정보예요. 그래요? 예. 저는 뭐 정보가 아니고 그냥 전망이라서요. 그럼 뭐 제가 하여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MBC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왜요? 아까 제가 여기 안내하는 기자분하고 네. 그 MBC 들어왔는데 스스로 보수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야. 네. MBC가. 왜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고장이 났나 봐요. 근데 거기다 보수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 내가 그 사진을 찍었고 진보 커뮤니티에다 다 돌렸어요. 저쪽 터졌다. 진보 커뮤니티 다 돌렸어요. 정말, MBC 보수화 선언. 정말 창피해서 집에 가고 싶네요. 아니 그거를 고장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보수라 그래요? 네? 고장이 더 많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는 고장은 그 상태를 명명하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보수 작업 아닙니까? 수리라 하면 되잖아요. 네? 수리. 예. 수리가 더 쉽게 하려. 보수 그러니까 이건 나 같은 진보는 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네 그랬더니 이거 안 움직여. 이게 뭔가 최근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버 다음 검색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중. 그럼 수리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보수라고 해요?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중이죠. 네? 그 제가요 합정동에 중국집도요. 예. 식당 이름이 진보예요. 진보 중식당 찾아보세요. 식당도 진보만 갑니다. 저는. 제가 수혈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간 피가 아니라 파란 피입니다. 민주당. 이 양반들이 지금 어디다 대고. BS 말씀도. 이거 보세요. 윤석열 다 쫓아고 한번 해볼게요. 왜 기자들한테 기자들한테 이거 보세요. 그걸 안 했지. 이거 보세요. 수혈을 못하는 피에 파란 피. 제가 어떤 35년 민주당. 어디 중앙위원이 컷오프 하려고 그래. 정 의원님. 제가 이상한 말씀하셔서 끊으려면 요새 새로운 초식을 개발하셨더라고요. 보세요. 옷도 파란 옷. 그러니까 연달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피 흘리면은 티도 안 나. 같은 파란색이니까. 어디다 대고 엘리베이터 타다가 보수라 그래. 진보지. 혹시 근래 누가 뭐 던진 거 맞아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아니 근래 뭐 던진 거 맞아보셨습니까? 이게 상쾌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불쾌 지수가 아니라. 아니 제가 뭐 던질까 하다가 방송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 민주당 상황이 이렇게 웃으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웃을 상황이에요. 왜요? 원래 막판에 용 쓴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 아니 왜 그렇게 어떤 중앙위원회에 집착을 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짜. 일단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당무위원회에서 된 게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 두 개로 나뉘어요.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나뉘는데 자 일단 여기 들어오신 분들 정봉주 지지자 95, 권순표 지지자 5.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민주당 당원이 아닌 분들이 꽤 있으니까 소개를 하면 혁신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컷오프를 전준위에서 마련한 거예요. 그렇죠. 전준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게 중앙위원 100%. 그 요점만 얘기할게요. 중앙위원 100%로 컷오프를 한다. 즉 당대표 후보가 3인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 또 최고위원 후보가 8인 이상 넘어갈 경우에 컷오프를 해야 되거든. 예비경선이라 그러죠. 예비경선을 중앙위원을 한다. 근데 중앙위원 한 600명 내지 700명 됩니다. 컷오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줄 서지 않은 사람들, 기존의 계보 정치에 줄 서지 않은 사람 다 날아가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제기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더 웃기는 게 당원들이요. 최고위원 1인 2표를 행사해요. 1인 2표. 그러면은 한 표는 어느 후보든 하고 한 표는 지역에다 한 표는 지역 후보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민주당의 그 호남 광주 전남에 21만인가 그래. 수도권이 25만이고
그럼 광주 전남에서 나온 사람은 무조건 1, 2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광주 전남에서 나온 후보가 둘 다 전대협 출신이야. 제 오디오는 괜찮아요? 사람이 심성이 좋으면 오디오도 착해. 여기는 뻐거덕뻐거덕거리죠. 권순표 오응 오디오는. 여기도 괜찮아요? 여보 막 떨어뜨리지 당황하게 하고. 말씀하세요. 자꾸만 부딪힌대요, 그거예요. 이럴 때는 카메라 기자들이 말씀하세요. 괜찮죠? 그래서 권역별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면 어디 권역이지? 그래서 서울 출신 국회의원이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4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전국을. 그럼 비례대표 의원은 어디 권역에 속하죠?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이 해외 동포면서 권리당원인데 그럼 우리는 지역 권역별 어딜 찍어야 되죠? 바이든을 찍을까요? 푸틴을 찍을까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이제 당면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마이크 좀 올려달라 보세요. 조금 올린다고. 안 들려? 그래? 올려요? 아니요? 그냥 하세요. 마이크 이상 있으니까 낙하기 같은 트집을 잡어. 하세요. 뭐 하려고 그래 잊어먹네. 중앙위원 얘기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 간단하게 권역별 투표하는 최고위원 없어졌어요. 그냥 1인 2표를 전국으로 막 하게 돼 있어. 이거는 그 말도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당원이 어디 있는 당원인지 몰라. 그러니까요. 권순표 당원이 서울에 살면서 나는 호남에 살고 있다. 이렇게 주소 써내도 확인 안 돼요. 고저 그 주소지를 주민등록 등록 확인을 못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당 대표는 전준위에서 만들었듯이 컷오프를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최고위원 컷오프가 문제거든요. 그냥 중앙위원 100%예요. 당 대표는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 반영. 이거 됐어요. 전준위 한 대로. 근데 최고위에서는 그러니까 줄 서는 사람만 그렇죠. 중앙위원이 지금 한 600~700명 되는데 자 중앙위원 구성을 얘기해 줄게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위원장이 있어요. 그리고 기초단체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명직이 또 한 200명 돼요. 임명직이.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당직을 오래 한 사람들 평가가 자,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잖아요. 각 중앙위원 한 명 한 명의 대표성도 다 틀리기 때문에 1인 1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전당대회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받은 최고 의결기관은 중앙위원을 들 수 있지만 이렇게 그 객관성을 요하는 투표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은 당원이 뽑거든요. 같은 동일한 대표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은요 지역 주민이 뽑잖아요. 이것도 동일한 대표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임명직까지 뽑히지 않은 선출직이 임명직까지 또 한 200명 있어요. 아니 전당원 투표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냥 당원 1표로. 정봉주가 1등 하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그 최고위원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 중에서 안민석, 정봉주. 최고위원 나가십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청래, 최민희 이런 분들은 당원들한테는 인기가 높고 실질적으로 계보 정치나 이런 걸 싫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당의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줄을 안 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컷오프에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중앙위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중앙위원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기 없고 각 계보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 7명쯤 돼요. 중앙위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계보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일단 7명 중앙위원회 일정 정도의 숫자는 파악을 합니다. 제가 700명 중에 한번 세알해 봤어요. 정봉주 측을 중앙위원이 몇 명쯤 될까 하니까 한 15명에서 20명 나와요. 이건 무조건 탈락이에요. 참 초라하시군요. 초라하죠. 근데 그래서 여론조사를 또 돌려봤어요. 당원들 사실 1등이야. 그러면은 이런 정봉주, 정청래, 안민석, 최민희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얘기 안 끝났어요. 좀
예. 좀 닥쳐보세요. 뭐, 닭 한 마리 주세요. 닭을 치게. 그러면 아니 뭐 치킨이라도 시켜주면서 닭을 치라든지. 아니 그러면 박용진 의원 제안처럼 예. 예? 그 어떤 뭐 당원들만 하면 좀 그렇다는 논리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면 일반 국민이라도 넣어가지고 1인 1표제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중앙위원으로 컷오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앙위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아니, 그러니까 왜 뒤집어서 얘기할까요? 예. 당원들은 비합리적인 결정을 글쎄요. 할 것이다. 예. 국민들은 더더욱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예. 이러한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정말?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왜 싫어할까요? 우상호 의원 좋아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친한 것과 예. 그 586 권력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세력과 권력적으로 싫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아니 뭐 그건 뭐 민당 당내 싸움은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직 안 끝났대. 요걸 들어야지 이제 확이해요. 말씀하세요. 정봉주는 최고위원으로 나가면 예. 기본 선언이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예. 제일 조건이 있어요. 예. 동일지역 3선 제한이에요. 예. 기초단체장은 3선들 다 집에 가라고 하면서 예. 여러분들은 기초단체장도 다른 지역가 출마하면 되거든요. 예. 험지로 가란 얘기예요. 3선이면 그게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계보도 없어요. 예.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재선들도 다음에 3선 됩니다. 예. 지금 3선 이상 급은 무조건 정봉주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데 정청래 들어오는 것도 찬성해요. 왜? 정청래도 동일지역 3선이 됐거든. 그래서 정청래는 이런 주장을 안 할 것이다. 예. 최민희 할 가능성이 좀 높죠. 예. 안민석 5선이니까 도 아니면 뭐니까 안민석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싫은 거예요. 예. 근데 정봉주는 가만히 보니까 BBK로 감옥을 보낸데도 살아왔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또 시작이네 또. 정치인과 셀럽 중에 가짜 미트든 진짜 미트든 맞고 목숨을 끊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됐는데 미트에서도 살아남은 다이하드. 아니 그 좀 잠깐만요, 닥치시고요. 이론이 들어와갖고 정봉주는요 예. 동일지역 3선을 정치적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하고 있어요. 예. 다 죽이는 거야 다. 예. 왜? 예. 국록을 12년 먹었으면 그리고도 국민들에게 근데 방법은 또 있어요. 예. 뭐냐면 3선 이상을 한 70명 정도 50명쯤 돼요. 5, 60명. 예. 그걸 쭉 놓고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집에 가라는 게 아니고 예. 이 중에 무작위로 명단을 쭉 해놓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당원 50% 국민 50% 해갖고 여러분들이 꼭 이분은 3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무슨 제도라 그러죠? 끌레오 제도니 뭐 그 교황 뭐라고 합의제. 교황 그래서 2명씩 이름을 적어내라. 그럼 50명 중에 10%뭐 5명 아니에요? 10%는 의장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10%는 살려놓자. 이런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10% 살려놓겠다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아이디어가. 무작위로 다 쳐내는 게 아니다. 그럼 12년 할 동안 국민들이 이름 석자도 모른다? 이번에요. 국회의장 선거하는데 5선 이상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모 의원은 경기도지사 나왔는데 저분이 5선이었어? 이런 의원들 있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장 하는데 변모 의원은 저런 의원이 다 있었어? 5선인데. 정 의원님은 초선인데 한 남들은 3선인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저는요. 국회의원 아닐 때부터 국회의원 유학생 사람들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MBC에서 그때 취재가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몇 선 의원이 있어요? 전직 의원인 줄 알고 그래서 국회의원 안 해봤는데. 아니 뭐 제가 놀랄 정도. 뭐. 저분들도 한 3선쯤 된 줄 알걸 저를? 저분들 3선이 뭔지 저분들은 짜장면은 알지만 짬뽕은 알지만 저분들은 정 의원님을 정치인인지 모르고 개그맨인 줄 알고 있어. 개그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개그맨 정치인 좋아요. 왜냐하면 코미디언이 젤렌스키 있잖아요. 푸틴과 맞짱을 떴고 이기고 있잖아요.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뿜을 뻔했어요. 왜요 또?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자꾸만 얘기하니까 예. 어렸을 때 노래 그분 18번이 이거였을 거예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유, 그게 뭡니까? 그런 내가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박지원 해갖고 예. 토론하는 걸 봤어요. 예. 김현정 뉴스쇼도 보고 또 어디도 딱 2개를 봤는데 예. 중학교나 고1 예. 학내 토론 배틀에 나와 있는 수준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제가 권앵커한테도 사석에서 그러잖아요. 권홍하고 앵커를 섞어 부르니까 권홍커가 되네요. 예. 아, 좋아하나 봐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엘베에서 맡던 어떤 분들이 예. 일베만 있는 게 아니라 할배도 있어요. 할배는 누구예요? 그래서 권홍 그랬더니 권홍은 또 누구세요? 권앵커 권순표 옹. 예. 그랬더니 옹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도 성격이 좋았고 순표로 불렸어요. 어? 네. 권순표, 권진표가 아니라. 정말 뭘 확 집어던지고 싶은데. 아니 근데 아까 박지원 얘기는 하지 마요. 예. 다 끝나고 TV에 나올 일도 없고 예. 공무원 시험 붙을까? 내가 권했으니까 붙기는 시험 보긴 할 텐데 뭐 힘들 텐데. 근데 아니.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분 같은데, 정치를 좀 약간 됐습니다. 저도 어제. 하지 마세요. 근데 전당대회 룰은 그대로 그래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결정이 지금 당무위원회 통과했으니까 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정 의원님은 요번에도 컷오프네요? 중앙위원이요? 네. 그건 나갈 때 컷오프죠. 네? 안 나오면 컷오프 아니잖아. 안 나가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나는 예. 지금 제가 여론조사 돌린 거를 예. 그 모 기관에서 저를 또 지지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돌렸더니 압도적 1위에서 그걸 공개해버릴까? 공개하면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이건 일반 선거가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공개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아니죠. 예. 사양하는 거죠. 1등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 의원님 결국 초선으로 끝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늘의 뜻은 몰라요. 진짜로. 왜냐면 2024년에 네. 복귀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건 모르죠. 하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니까. 예. 제가 뭐 인력으로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예. 이제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컷오프는 아직까지 룰이 안 정해진 거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4년에? 예. 그건 아직 멀은 거죠. 예. 멀었죠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예. 이제 그래도 이제 아까 몇몇 나가려고 그러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예. 최민희 지금 원외로서 최고위원 했던 분이 2분이 있어요. 예. 그 안희정 그분이 원외 때 됐고 예. 그 안희정은 친노에서 전폭적으로 밀었죠. 2009년인가 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다음 김민석 지금 현 의원이 예. 또 원외로 있었는데 김민석 의원은 그때 또 이제 구민주계에서 그렇게 밀었고요. 예. 동계에서 예. 그렇게 확실한 자기 지지층이 있으면은 되는데 네. 일단 현역 의원들이 원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최고위원회 집단적 저항 심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를 빼고 또 이제 원외에서 나가려고 하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예. 그 오늘 물어봤고 이렇게 룰이 확정된다 나가겠냐 전화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나가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해찬 계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밀어주면 좀 컷오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조직세는 얼마 없다고. 근데 이제 당원세는 무척 많은 분이에요, 그분도. 네. 아까 얘기했던 4명 중에 한 분이고 여자라 그러면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 당원들은 반발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어제부터 지금 그 당사 앞에서 이때 앞에서 농성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의 세력 관계는 좀 모르겠는데 그런 무리한 방법을 쓰죠.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어떤 당이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라는 어떤 정당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때인데 이럴 땐 국민들하고 뭐 이런 뭐 당원들 이런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제 방송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무척 민감한 얘기를 오늘 처음 해드릴게요. 예. 이걸 기자들이 보고 기사를 쓸 것인가에 대비해서 조금 피해가면서 이런 거죠. 지역캡을 둔 건 호남 출신 최고위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호남 출신 중에
두 명이 출마의 뜻을 비추고 있는데 예. 그 두 분 다 586이에요. 예. 그리고 예. 우상호 의원은 무척 합리적인 듯한데 합리적인 분 아닌가요? 예. 586 페밀리즘 얘기하게 되면 무척 경도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렇습니까? 예.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지 그러셨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전화로 얘기했더니 중앙위원 100% 컷오프하는 건 본인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안규백 의원이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얘기를 해서 전준희 안을, 그리고 그 전에 장경태 의원이 주도했던 혁신위 안이 있거든요. 예. 혁신위 안을 잘 검토해라. 전준희가 이제 안규백 의원이니까 예. 그 전에 만들어졌던 혁신위 안을 좀 잘 검토를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커피 한잔 하자 그러니까 형 무슨 안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데 중앙위원 일방적으로 100% 컷오프하는 거는 당원들이 많이 반발을 할 거야. 그랬더니 나도 형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안규백 전준희 위원장이 중앙위원으로 100% 하는 것 같아 갖고 내가 그 혁신위는 중앙위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였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규백 의원이 감안해서 국민 여론조사 30%를 놓죠. 안규백 의원이 지금 전준희 위원장 사퇴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준희 안이 비대위원회에서 올랐는데 이거를 중앙위원 100%로 바꾸는데 우상호 의원도 예외 없이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전 호남 출신 2명의 586 초선 의원들이 최고위원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들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1인 1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표는 지역 캡을 씌워버린 거. 그거라고 이제 어제 우리 방송에서 해석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그치면 그냥 최고위원으로 그치는데 지금 이제 난 더 이게 화난 게 지금서부터는 철저하게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입니다. 피셜이 아니 뇌피셜. 오피셜, 뇌피셜이네. 뇌피셜이 뭐에 그 합성어입니까? 내 뇌의 생각과 오피셜. 내 뇌가 판단하는 공식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도 이번에 처음 듣나 봐. 막 웃어 자기들끼리. 알고 있었어요? 와. 그 얘기 맞아요? 맞아요. 권순표 홍보도 낫네 저분들이. 지금 새로운 영화 있잖아요. 그 헤어진 결심. 그거 재밌대요. 말씀하세요. 내가 왜 얘기를 하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갖고 유유 슬픈 표정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보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영화를 만드는 나라에 어떻게 대통령이 저 모양인가. 다 공감이 오지 않아요? 말씀하세요. 뭔지 잊어먹을 뻔했다 다시 생각이 났어요. 뇌피셜. 근데 지금부터 제 뇌피셜입니다. 자, 그 586 페밀리즘에 빠진 분들이 이번에 뜬금없이 정치 은퇴 선언한 임종석 비서실장까지도 이번에 참전을 해요. 그 송영길, 이재명 둘 다 문제인 것처럼 SNS 글을 썼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상하네. 왜 이분이 느닷없이 여기 참전을 하지? 그러고 보니까 최고위원 1인 2표면서 하나 캡을 씌워서 광주에 있는 송김 2명의 의원을 최고위원을 누려고 하고 이분들은 지금 윤석열이 정치 보복으로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조여오고 있는 걸 우리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산에 있는 전직 김모 의원은요. 이재명 후보에게 사법 수사를 마무리하고 와라 이래요. 이게 선뜻 이해가 갑니까? 아니 대장동 수사는요. 박근혜 정부 때 털어서 문제가 없으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선 때 네거티브로 이걸 들춰낸 건데 이걸 다시 뒤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그 플리바게닝 하면서 안에 구속된 사람들을 회유해서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검찰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본인들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검찰과 경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럼 저들이
민주당 의원이 된 민주당 당대표가 될 민주당이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걸 같이 맞서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안 좋은 형편이 되게 되면 우리 586이 다시 등장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게 뇌피셜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예. 이분이 왜 껴들지?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전당대회 룰을 갖고 하는 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상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좀 네거티브한 관망 속에서 나온 무언가 586의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가 드는 거죠. 뇌피셜을 하신다 이거죠? 뇌피셜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전방위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도 곧 뭐 전방위적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더 심하고요. 근데 전방위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 별 말씀을 뭐 하여튼 수사니까 뭐 안 하더라도 왜 그 균형을 맞추는 저쪽 그 전 대선 당시에 이래서 김건희 여사나 이런 수사에 대한 촉구도 안 나오는 건가요? 민주당은 왜? 수호지심이 없는 거죠. 아니 민주당에서는 왜 그런 요구가 안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이나 이재명 후보가 곤란에 처하는 걸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질탁 동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변희재가 지방선거에서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윤석열 정부가 자칫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걸 치겠냐. 그 내부에서 내통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치고 있는 거다. 물론 변희재 그 대표의 얘기를 미디어워치 대표의 얘기를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비슷한 상식을 상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본인도 들은 바가 없이 그런 얘기를 막 할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언뜻 그 현상을 관찰하면서 저는 이상하잖아요. 궁금했던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지금 그 검찰 수사 같은 걸 막다가 무슨 뭐 비호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는 그런.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은 그럼 좋아. 그러면 상대적인 어떤 저쪽 비위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사 촉구를 왜 아무도 안 할까 하는 그렇죠. 그건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예리하지 않고 누구나 다 생각해 볼 만한 지적인데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미운 털 박힐까 봐 얘기 안 하는데 자 보세요. 검찰이 수사하는 걸 전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미래와 정상적인 민주사회의 질서와 절차를 위해서라도 저항해서 싸워야죠. 민주당에서 그 정치 보복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고 가장 강렬하게 싸울 사람이 누구라고 보세요? 본인 얘기하시려고? 아니요. 누굴까요? 뭐 본인이라면 별로 알고 싶진 않은데요. 아니 본인이죠. 이재명 후보 본인이라면.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을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당대표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당대표 세운 논리 5개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경찰과 검찰의 보복 수사라고 한다면 가장 격렬하게 맞서서 당의 운명을 걸고 당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국회의원 170명 전체가 사표를 던질 각오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최고위원이 하면 현직 의원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어요? 전원 다 사표 던져라. 그리고 선거 다시 하자. 과반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국회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견 아닙니까 다. 과반수가 날라가면 끝이에요. 다시 투표해야 됩니다. 강제적 불가피한 의회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위원이 야,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에서 뭐해? 다 사표 던져. 원외 최고위원이 그 주장을 하면 찬성을 보내겠습니까? 찬성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정봉주가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중앙위원 왜 컷오프한지 아시죠 이제? 왜 저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소리 지르는 게 평소에 지금 목소리인가? 내가 어제 불법 주차를 해놨어요. 어디다요 또? 그 홍대 앞에다가. 왜 불법 주차를 하십니까? 근데 그거 빼래요. 아니 주차비 아까우니까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진짜. 아니 잠깐들 다 돼요. 그랬더니 빼래. 그 내가 잠깐만 될 거야. 그 주차 관리위원도 아니에요. 빼래. 그 건물 앞에 있는. 아이고 당신
건물이지만 여기 땅은 공유지 아니냐. 예. 가게 앞을 막는데요. 예. 막는데 예. 이렇게 오래 막지도 않고 내가 잠깐 양해를 갔다 온다 그러지 않았냐. 네. 그랬더니 쎄 웃으면서 딱 보니까 국힘당 지지자 같아요. 네. 야비삭거리는 게 어때? 근데 왜 화를 왜 목청을 높이세요? 딱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목청이 원래 이렇게 커요. 그 전에 제 목소리 들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목청이 큽니다. 화를 낸 게 아니라 이게 노멀 보이스예요.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다니세요? 우리 가훈이 투쟁입니다. 시시 때도 없이. 그거 중요한. 시도 때도 없이 투쟁. 동지들 모여서 파벌트 그 노래 불렀죠? 함께 나가자. 그 정현님, 그 꼴보기 좀 표정 좀 하지 마세요. 노동산 아니 그게 아니라 뭐지? 철의 노동자 그게 철의 노동자 그 파벌 때가 불러왔어요? 파벌 안 하신 분, 파벌 갖고 어디 쫓겨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어디더라? 어디 쫓겨갔죠? 파벌 갖고?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주말에 앵커할 때 파업 참여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가늘고 길게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죠? 왜 파업하고 쫓겨납니까? 저 주말 앵커 한 적이 없습니다만. 9시 앵커 언제 했지? 안 했나? 주중 앵커 했습니다만. 네. 주중 앵커예요? 네. 좀 잘 나갔네. 아까 파업을 참여하지 말라 그랬잖아. 가늘고 길게. 좀 야비하고 비참하게 오래 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건 4시. 빨리 끝내고 가려는 거 개소리만 하고. 그러니까요. 저분들이 그 개소리 하도. 아니, 내가 오늘 일정이 있어갖고 예. 빨리 가야 된다고 4시 10분 전에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배려. 저는 배려의 마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어딜 가십니까? 집에요. 아유, 오늘 끝내야겠네요. 도저히. 그래서 중앙형 컷오프는 예. 아까 얘기했던 당원들과 소통 잘하고 예.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특히 정봉주 같은 사람은 들어와서 동일지역 3선 제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예. 그 다음에 정치 보복이 들어올 경우에 전체 의원이 다 사표를 던지고 예. 길거리로 나가자. 예. 투쟁만이 내가 그거 다른 데서도 인용을 했는데 네. 임명묵 씨라고 있어요. 예. K를 생각한다. 예. 그거 봤더니 내가 공감하는 게 있어. 한국이 세계 최고의 문화 선진국이 된 건 예. 특히 90년대생이 갖고 있던 사회적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와 갈등은 모든 에너지의 원천인데 예. 이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면 투쟁성이다. 네. 근데 이거 무릎을 딱 쳤어. 어떻게 우리 집안의 가훈을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 묘사하고 있는지. 네. 90년 94년생이에요. 네. K를 생각한다. 명작에 한번 보세요. 웹툰입니까? 아니 소설. 소설이 아니라 사회 분석서. 그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한번 K를 생각한다. 예. K-팝, K-컬처, K-웹툰, K-소설, 문제들 등등. 그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초대해 보세요.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네. 서울대 아시아 그러니까 약간 문화인류학과 같은 계통의 네. 과인데 문화인류학이나 이런 그 전쟁사 이런 공부하기에 유발하래도 약간 그쪽 공부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이런 그 학문적 깊이가 있더라고. 예. 깜짝 놀랐어요. 94년생 조치원고등학교 출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서적의 책이에요, 그게. 근데 첫 번째 책도 중국에 대해서 썼는데 꽤 그것도 깊더라고. 예. 한번 진짜 여기 하면 그 계기로 해갖고 저도 우리 그 유튜브에도 한번 좀 모시고 싶더라고. 제가 한번. 예. 예. 90년생에 대해서 쓴 책이 우리 사회에서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가 90년생이 온다가 있거든요. 그분은 그 90년대생이 아니에요. 네. 83이자 84인데. 근데 90년대생보다는 80년대생이 더 투쟁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90년대생이 예. 기본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가 가장 강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90년대생? 예. 90학번 때가 아니고?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옹이라고 안 그럴까봐. 90년대생이 예. 97년 어렸을 때 그 IMF를 겪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세계금융위기 겪으면서 험한 일을 많이 당했죠. 그분들이. 그 선진국 그 풍요로운 사회에 있지만 여기 다 90년대생 아닌가요? 예,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모든 작품을 보면 투쟁성으로 그 전화되어 있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책 압니까? K를 생각한다. 얼른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얘기 안 끝났는데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또 명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90년대생이 갖고 있는 문화적 외피만 그렸는데 예. 그 내부의 심리를 분석한 거예요. 예. 그다음 사회현상을 분석한 거고 예.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그 저자가 예. 임명묵 씨의 책을 극찬하면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은 더 이상 보지 말고 K를 생각한다 이 책을 그래요? 봐라. 예. 한번 저도 보고 한번 이렇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얘기를 해주는 패널이 어디 있어요 세상 전지에? 그 임명묵의 전공과 유발 하라리의 전공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발 하라리를 한번 모셔볼까요? 그래, 그분 자주 나와요. 한국 방송 좋아해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분이 그 놀면 뭐하니 아니면 유키선도 블록인가 1박 2일인가 어딘가 한번 나왔어요. 직접 찾아가고. 예. 근데 그 투쟁은요. 예. 투쟁은요. 이분이 이제 아마 이분도 그 책을 임명묵 씨도 그 책을 봤을 텐데. 예. 그 사회학의 원조라고 하는 막스 베버 있잖아요. 예. 그분도 모든 철학과 사상, 정치의 기본을 투쟁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90년대생들에게 스트레스와 갈등을 투쟁의 이론으로 끌어낸 것은 아마 정치나 이런 것도 깊게 공부했기 때문에 막스 베버의 정치 사상사가 쭉 내려오잖아요. 예. 그거를 좀 이해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생각이 거의 일치하더라고. 책을 왜 보셨습니까? 맨 처음에 그 책을? 다른 데서 이제 뭐 그 유튜브 보다 보면 이제 언급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이제 저는 지금 새롭게 공부하려는 게 이제 예. 대마도 한국 그 소유설. 예. 그걸 이제 지금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책도 좀 보려고 하고 전문가도 만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K를 생각한다가 최근에 나왔는데 90년대생이 온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 보면서 참 잘 썼다 그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가 좀 잘난 척하는 꼴을 못 봐요. 잘난 척하니까 빨리 끝내려고. 오늘 5시까지 해도 돼요. 안 가도 돼 집에. 집에 와서 떡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임명묵 씨 네. 현재 서울대 학생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휴학 계속 다니는 것 같은데 임명묵.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좀 진짜 한번 그 소개해 보세요. 말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네, 아니 일단 제가 그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 다른 외부 특강 이런 거 나갈 수 있나요? 저요? 네. 갑자기 왜 그건?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외부 특강 나갈 수 있어요? 그건 회사의 허락을 하면 나갈 수 있죠. 아니 제가 새로 시작하는 유튜브가 공개 방송으로 미국의 테드가 있고 한국의 세바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새로 시작하는 유튜브가 뭐냐면 공개 방송인데 한 줄 줍쇼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읽었던 책 중에 단 내 인생에 강렬한 감명을 줬던 하나의 문장. 그걸 소개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좀 성찰적인 발언을 하는 건데 권순표 옹이 오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얼마나 주십니까? 출연료 여기만큼 줘요. 딱 막혔어.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준다면서요.